여러분 반갑습니다. 행 소장입니다. 제가 경찰로 34년 살다가 퇴직한 지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시간 금방 갔어요. 그 34년이라는 시간도 금방 간 것 같은데 3년도 진짜 금방 갔네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을 하고 나서 그 3년이 지난 지금 상태에서의 저의 그 솔직한 소회, 이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퇴직이라는 것이 이게 뭐라 그럴까,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 일만 몇십 년을 하다가 갑자기 퇴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겪어야 될 일이고 하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조금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퇴직을 하지 않으신 우리 후배님들한테는 조금 참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변한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변한 게, 그리고 불안감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눠보자면, 그래서 좋게 변한 3가지와 아직도 불안감으로 남아있는 3가지, 요것을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좋게 변한 것은 경찰로 살았을 때 그 현직 있잖아요. 현직의 때를 3년이 지나니까 이제 벗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연락이 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핸드폰을 손에 완전히 쥐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전화라도 오면 혹시라도 나 찾는 전화 아닌가? 혹시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전화 아닌가? 막 이래가지고 그런 긴장감이 막 있고 그랬는데, 3년쯤 되고 나니까 이제 핸드폰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딱 이제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잠잘 때나 제가 혼자 무슨 일을 할 때는 이제는 서슴없이 핸드폰을 소파나 거실에 그냥 던져놓고 제 일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없이 산다는 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경찰로 살아온 저로서는 핸드폰이 사실은 저에게 엄청난 큰 족쇄였거든요. 근데 그 족쇄를 풀어버린 것 같은 느낌. 이 기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가끔씩 그 경찰관님들을 보거나 순찰차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참 저도 모르게 쳐다봤어요. 관심 있게. 마치 내가 지금도 경찰관인 것처럼. 근데 지금은 안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경찰관이고 나는 이제 일반인이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거의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의 경찰관이었다라는 생각도 그렇게 잘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일도 가능하면 경찰 쪽하고 연관된 일은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때가 좀 많이 이제 벗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옛날에 같이 이렇게 뭔가 긴장되고, 또 내가 뭔가 기다려야 되고, 또 대기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좀 편해졌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퇴직하고 나면 수입이 거의 뭐 절반 뭐 이상으로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일이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줄어버리는 수입에 맞춰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무슨 가족 수가 줄어들거나 내가 뭐 어디 나가는 그 소모품이 줄어들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요.
집세 낼 거 다 내고 먹을 거 다 먹어야 되고 갈 때 가야 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3년쯤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입에 맞는 뭔가 루틴? 그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줄어든 그런 여건에 맞게 내 생활이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어디서 줄이든 간에. 그래서 처음에 퇴직하고 1년차, 2년차에서 그런 겪었던 그런 경제적인 것에 대한 스트레스, 이게 이제 3년차에는 거의 좀 사라졌다. 좀 안정을 찾았다. 그런 점에서 참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족 관계, 이제 주변 사람과의 관계, 이제 이런 건데, 이것도 많이 안정됐어요. 처음에 퇴직하고 나서 한 1년 차에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서로 생활 패턴이 안 맞잖아요. 저는 또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지방 근무를 많이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뭐 월말 부부, 뭐 3개월 부부 막 이렇게 했거든요. 주말 부부는 완전히 뭐 거의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기본 월말 부부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등치 큰 남자가 집에 와가지고 떡 있으니 여자들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서로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정말 다툼이 많았어요. 또 이제 사람 관계도 퇴직하고 나면 다 많이 떠나잖아요. 일시에 딱 이렇게 떠나니까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처음 가본 길이니까 물론 예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막상 현실로 확 닥치니까 굉장히 좀 당황했어요. 그런데 2년 차까지는 그것이 충격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간의 관계도 2년 차까지는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 2, 30년 동안을 내 할 일만 하면서 주구장창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 좀 챙겨줘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3년 차가 되니까 이제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방의 패턴을 좀 알고 이해하고 내가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3년 차에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정이 되더라고요. 인간관계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워지고 떠나고 이제 그렇게 했죠. 당연히 그런 거죠.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맺어진 사이인데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제가 그 일에서 손을 떼면 당연히 사람들은 떠나는 거니까. 그리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살다 보니까 또 새로운 인연이 생겨요. 떠나는 인연이 있으면 또 새로운 인연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쌤쌤인데 그래도 나이 먹어서 새기는 인연들은 직장에서 무조건 새겨야 되는 인연에 비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새기고 또 이렇게 사람을 아는 상태,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으니까 뭔가 이제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나 지혜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사람을 새기니까 지금 새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크게 상처받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족 간에 또 이렇게 인간 관계에 있어서 안정을 찾았다.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세 가지 정도가 또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그 중에 가장 큰 게 건강이에요. 야간 근무를 하잖아요, 경찰관들은. 저도 야간 근무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현직에 있을 때부터 야간 근무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건강하니까 뭐 좀 몇 시간 자고 나면 금방 회복되고 하니까 별 부담 없이 했잖아요, 젊었을 때는.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60이 넘어서 딱 나타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이렇게 얼굴은 말짱해 보이는데 건강에 자신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매일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특단의 조치를 한 게 살을 뺐어요. 한 10kg 정도 뺐거든요. 현직에 있을 때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하여간 서너 번씩은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산책이라도 좀 하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건강 유지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그렇듯이 그런 건강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야간 근무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이 따뜻한 물 좀 많이 드시고, 또 요새는 또 휴게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게 시간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찾아 먹으시고, 하여간 젊었을 때 건강 챙기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불안감이 뭐냐면 사회적인 소외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경찰로 34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경찰에서 34년간 제가 이제 했던 일도 많고, 또 나름대로 그 치안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좀 자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요하게 써주는 사람 또는 그런 기관이나 회사 이런 곳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있겠죠. 찾아보면, 열심히 찾아보면 있겠죠. 그런데 대중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었을 때 자기가 했던 것들이 60이 넘어서 퇴직해서 딱 나오면 거의 그런 그 경험이나 지식은 못 써먹는다. 완전히 초년생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라디오 부속품 같은 느낌? 라디오에서 부속품 하나 빠져도 라디오 잘 나오잖아요. 소리 잘 들리잖아요. 그런 느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부속품 같은 그런 느낌이 가끔씩 들 때는, 내가 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만만치 않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욱 뭐 심화되겠죠. 뭐 그런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재주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새 이제 뭐 재능 기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해보는 것도 좋은데, 요새는 또 사회가 투명해가지고 재능 기부나 이런 것들도 또 함부로 안 하더라고요. 또 추세가. 그리고 함부로 또 안 받아요.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꼭 하게 되면 이렇게 사례를 꼭 하든지, 또 하게 되면 사례를 꼭 받든지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같은 거 요새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학교 강의나 이런 거 하는 곳은 강의료 받아서 학교에다 그냥 기부해버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 저에게 있어서는 뭐 기부 활동이나 아니면 재능 기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에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필요성이 떨어지는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많은 불안감으로 이제 남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불안감이 어떤 게 있냐면,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 다시 얘기해서 꿈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공허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표 이런 거. 나 뭐 어떻게든지 해봐야 되겠어. 하다못해 뭐 이제 공무원이면 나는 어쨌든 승진해야 되겠어. 이번에는 승진 무조건 할 거야. 또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뭐 어디 뭐 좀 다녀올 거야. 또 뭘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생각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꿈이 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될까, 이 나이에. 뭘 목표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의 부족함, 그리고 생각의 공허함,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외국어 공부를 좀 할까? 아니면 책을 한번 좀 다시 써볼까? 목표를. 뭐 요리를 좀 배워볼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불현듯 막 드냐면, 부질없다는 생각이 막 또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유, 이 나이 돼가지고 어디 써먹겠다고 영어 공부를 하나.
어디 써먹겠다고 또 책을 써, 이 나이에. 또 어디 써먹겠다고 뭐 요리 공부한다고 그거 학원에 가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막 들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워낙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스타일이라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소소한 계획이라도 그걸 꿈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좀 해보려고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제 제가 캘리그라피 공부를 좀 했는데 이거를 좀 고도화를 좀 시킨다든지, 하모니카를 옛날에 좀 배우다 제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금 더 연습을 더 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한번 불어볼 수 있을 정도 공부를 좀 한다든지, 뭐 타로 공부를 좀 더 해볼까,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쨌든 퇴직 3년 차가 되니까 그래서 2년 차에서는 안정과 불안 둘 중에 따지자면 불안이 훨씬 이렇게 많았는데, 3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 안정과 불안 이게 이제 반반 이렇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스스로 좀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이제 지혜도 좀 생기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퇴직이 요새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제가 퇴직 전에 준비를 안 해놔서.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혹시 현직에 아직까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퇴직 이후의 삶이 현직에 있을 때의 삶만큼 사셔야 돼요. 이해가 하시죠? 그러니까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셔야 될지, 건강 유지는 어떻게 하고,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 해소를 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나의 그 공허한 부분, 허전한 부분은 어떻게 그걸 채울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현명하시니까 현직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퇴직 이후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퇴직하신 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요 아래다가 나는 지금 퇴직 이후에 몇 년 됐는데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거 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퇴직 3년 차를 맞아서 진짜 속에 있는 그런 솔직한 소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